그때 이제 마이너스 통장까지 소비를 해가면서 소비를 했었습니다. 빚 갚는데 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거의 3년 가까운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그 정도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집실링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자산가님의 조언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좀 했는데요. 월급쟁이 첫 돈 공부라는 책을 펴내신 한주주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 책을 쓴 저자 한주주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면서 처음 입사를 해서 정말 탕진잼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이너스 통장까지 소비를 해가면서 소비를 했었습니다. 소비 끝에 남는 것이 빚 3천만 원이었고요.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기반을 갖췄는데요. 그 과정에 제가 다양한 투자의 경험, 실패, 성공 이런 사례들이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셨더라고요. 네, 유행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유행이었나요? 네. 그때 당시라고 하면 좀 몇 년도쯤에? 그때가 2010년도였는데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 빨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입사 합격서만 들고 가면 마이너스 3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해준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이었고 저도 당장에 갔어요. 그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3천만 원을 받고 그때부터 옷을 사고 호텔을 가시고 네, 호텔을 가고 그 돈으로 이제 자유롭게 만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활이 있은 후에 이제 남게 된 게 빚이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을 어느 투자의 종잣돈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빚 3천만 원이 전부가 아니었고 모든 상황 자체가 다 엉망이었어요. 그렇게 바닥을 찍고 보니까 아 이제 앞으로 올라갈 길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가장 제가 크게 보였던 게 바로 빚 문제였어요. 3천만 원. 네, 그래서 그 빚을 먼저 해결을 하고 내가 시작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니까 굉장히 분명해지더라고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종잣돈이 제 손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쥐어져 있었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안정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3천만 원을 갚고 종잣돈 5천만 원을 모으시기까지의 기간이 좀 어느 정도 걸렸어요? 빚 갚는데 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종잣돈을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그 빚을 갚는데 관성이 붙었어서 그런지 거의 3년 가까운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그 정도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사람이 소비를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거든요. 진리예요. 네, 원래 절약을 체질적으로 잘 하시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한 2달쯤 됐을 때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철학 자체를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니멀리즘의 삶의 철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침대, 책상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하고 여행 다니듯이 캐리어 하나로 들고 다닐 정도로 다니자. 미니멀리즘을 한다고 해도 그 종잣돈을 모아가면서 하셨던 그 실천 방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돈 나가는 취미생활을 다 줄였어요. 그 취미생활을 다 줄이고 한 게 독서였어요. 독서는 그래도 가장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또 재밌는 취미생활이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절약의 방법들도 다 적용을 해봤어요. 가계부 쓰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1억을 달성할 때까지 가계부를 정말 치밀하게 열심히 썼는데요. 저는 예산을 먼저 수립을 하고 가계부를 썼거든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소비가 있어요. 제가 절대 포기하지 못했던 게 상조회비나 책 사는 거나 케어 받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를 제가 줄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못 줄이는 것들을 그렇게 2달 동안 가계부를 쓰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쓰니까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가치를 여기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기록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계부 쓰는 게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작가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좀 생각들이 담겨 있긴 하거든요.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제가 또 한때 부동산에 정말 푹 빠져서 1년 정도 거의 시중에 모든 강의를 다 들었을 만큼 정말 열렬 부동산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자본이 쌓였을 때 부동산을 사셔야 되는 시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저는 부동산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한 2억, 3억, 4억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로 돈을 모으잖아요. 주식이 정말 쉽고 또 돈도 되고 부동산보다 더 마음 쓸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쪽 매력이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 깔고 하는 돈이지 않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실거주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내가 사는 곳이고 우리 가정이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이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이 모였을 때는 과감하게 정말 영끌까지 해서라도 실거주 집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주식이 우선이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상황에는 부동산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어렵죠. 네. 주식으로 더 시드머니를 많이 네, 굴리시고 그렇죠. 상황이 나아지면 부동산 투자를 하셔라 라는 말씀이신 거죠? 딱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솔직히 시장 핑계 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시장이 안 좋아, 지금 네. 못 들어가. 근데 뭐 내 집 마련만큼은 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좀 맞아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정말 힘든 상황, 예를 들어 IMF급의 상황이 온다면 한 20% 정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그 정책이 이제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집값이 어느 정도 부양이 되고 그 20% 떨어졌던 거에서 또 오르고 어느 정도 보합의 기간이 있고 하지만 집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버틸 수 있잖아요. 너무 폭락을 걱정하고 지금 못 들어간다는 건 좀 반대예요.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깨달으신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나는 실거주 똘똘한 한 채가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배웠던 거는 규제를 피해 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서 부동산 수액 투자나 뭐 오피스텔 투자나 생활력 숙박시설이나 이제 다양한 투자를 눈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다 규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진짜 치열할 게 할 거 아니면 뭐 똘똘한 한 채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약간 부동산도 그렇고 약간 재미가 많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네.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디플레이션 시기였어요. 2012년도 이후였었는데 그때가 이제 서브프라임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디플레이션 시기에 투자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 시기가 투자를 조용히 편안하게 하기 너무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기는 우리 너무 박탈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맞아요. 다 막 30억, 20억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디플레이션 시기는 어떠냐면요. 월급이 되게 소중해져요. 이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쌓아간다라고 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몇십억 벌었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스테이블해져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려면 지금 오히려 낫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약간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시는지. 제 책은 사실 되게 재밌어요. 처음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처음부터가 바로 빚을내. 네. 그 재미도 있고 가벼운 책이에요. 상당히 가벼워요. 하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철학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투자 자산을 일구신 분이 이 책을 봐도 저는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네. 시간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